그쪽이 직접 보기라도 했어요? 왜 생사람을 잡고 난리예요? 증거 없다고 지금 딱 잡아떼시는 거예요? 무고죄로 고소라도 해드릴까요? 더는 행패 부리지 말고 그냥 돌아가세요. CCTV 보여주시면 되겠네요. 제가 그걸 왜 보여드려야 하는데요? 당당하시면 못 보여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되실 텐데. 어디 이만한 요양원 들어가기가 쉬운 줄 알아요? 이 동네에 여기보다 저렴한 요양원이 있을 것 같아요? 돈 많으면 거기로 들어가던지요. 저렴한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저흰 아쉬울 거 없으니까 다른 데로 모시고 가세요. 별 이상한 사람들이 다 있네. 저희가 아무것도 모를 것 같죠? 두고 보세요. 조만간 CCTV 보게 될 것 같으니까. 뭐, 지금 경찰에 신고라도 하려는 거예요? 왜요? 겁나세요? 방금 대화 속 주인공은 83세 박영옥 할머니의 자식들과 요양원 원장입니다. 박 씨 할머니는 얼마 전 동네에서 제일 가까운 요양원에 들어갔습니다. 아무래도 자식들이 방문하기에는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곳이 제일 나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박 씨 할머니가 직접 그 요양원으로 들어가겠다고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자식들은 거리가 조금 멀어도 더 좋은 요양원에 들어가라고 했지만 나머지 후보군에 있던 요양원들은 가격도 비쌌고 거리도 멀리 떨어져 있어 박 씨는 괜히 자식들이 부담될까봐 제일 돈이 많이 들지 않는 곳에 가겠다고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박 씨가 요양원을 들어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치매 증상 때문이었습니다. 박 씨는 치매 증상이 생기자마자 바로 자식들을 고생시키기 싫은 마음에 자기가 직접 자식들을 불러놓고 요양원으로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자식들 모두 박 씨를 돌봐줄 형편이 되지 않았고 나중에 더 큰 일이 생기면 자식들에게 또 민폐가 되는 것이 두려워 박 씨 할머니는 급하게 바로 요양원에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형편이 그리 좋지 못했던 자식들은 그런 박 씨 할머니를 막을 수 없었고 박 씨는 그렇게 요양원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박 씨 할머니는 요양원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자신의 그런 선택을 후회했습니다. 박 씨 할머니는 그냥 자식들에게 조금 기대더라도 밖에서 최대한 치료도 받으며 버텨볼 걸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박 씨는 자식들의 안위만 생각하며 꾹 참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 박 씨가 요양원에 더는 있을 수 없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과연 그간 박 씨 할머니는 요양원에서 어떤 일들을 겪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씨 할머니는 젊은 시절 평범한 가정에서 이남 사녀의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박 씨네는 부유하진 않았지만 소장농도 거느리며 나름 일대에서 이름난 집안이었습니다. 박 씨는 무탈하게 어디 아프지 않게 잘 자라주었고 아버지의 중매로 동네 지인의 아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박 씨는 공부를 잘했던 남편을 따라 서울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남편은 학구열이 상당해 30이 넘을 때까지 박 씨는 열심히 남편의 뒷바라지를 해가며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과 소일거리를 하며 그렇게 생활비를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30 중반의 나이에 대학 교수가 되어 그때부터 박 씨는 일을 쉴 수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공부를 하는 동안 아이도 갖지 않았던 박 씨는 남편이 교수가 되고 나서 남편과 일남 이녀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 도토리묵은 언제 먹어도 질리지 않네. 박 씨는 어릴 때 어머니가 가끔 해주시던 도토리묵을 좋아했고 남편에게도 자주 해줬습니다. 자식들도 박 씨를 닮았는지 도토리묵이 없으면 밥을 잘 먹지 않을 정도로 입맛이 박 씨와 똑 닮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박 씨는 비록 나이는 조금 있었지만 열심히 운동도 해가며 체력을 길러 아이들을 잘 돌봤습니다. 시간이 흘러 박 씨의 자식들은 모두 성인이 되었고 어느덧 결혼도 하고 취직도 했습니다. 박 씨와 남편은 일찍이 돈에 대한 욕심이 거의 없었어서 자식들에게 지원도 많이 해주고 부족하지 않을 만큼만 자신들의 노후 자금을 남겨놨습니다.
아무리 대학 교수였다 해도 남편은 50대 초반에 교수가 적성에 맞지 않는다며 그만뒀고 그 이후에는 한 달에 200 정도 받으며 동네 서점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렇기에 엄청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큰아들은 대학 교수였던 아버지의 조언을 받아 기술 컨설팅 회사를 직접 차렸고 둘째 딸은 공무원 생활을 하다 경찰이 직업인 사위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막내딸은 외국어 학과를 나와 외국어 학원에서 근무를 하더니 그곳에서 같이 근무하던 남자 선생님과 눈이 맞아 결혼했습니다. 막내는 한동안 남편과 한국에서 지내다가 남편의 고향이었던 미국으로 떠나 얼굴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거기다 시차까지 있었지만 그래도 막내딸은 하루에 한 번씩 박 씨에게 전화해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렇게 박 씨는 남편과 함께 이제 둘이서 알콩달콩 살아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남편은 막내가 손주 임신 소식을 전한 지 한 달 만에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평소 흡연을 즐겨해 하루 한 갑 이상씩을 피우던 할아버지였기에 어찌 보면 피할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내 친구 영식이는 나보다도 더한 꼴초인데도 아픈 데가 한 군데도 없는데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박 씨의 남편은 하늘을 원망했고 박 씨는 그저 남편의 곁을 지켜주는 것밖에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미 암이 많이 전이되어 수술을 할 수 없었고 남편이 항암 치료를 거부해서 남편은 박 씨와 함께 집에서 살다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 씨는 그렇게 혼자가 됐습니다. 50년 이상 남편과 살았기에 남편의 빈자리가 박 씨에게 아주 크게 느껴졌습니다. 자식들도 그걸 알았는지 박 씨에게 평소보다 더 잘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박 씨도 남편 없는 생활에 익숙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박 씨는 점점 물건을 어디다 뒀는지 자주 깜빡깜빡했습니다. 항상 물건을 제자리에 놓는 습관이 있던 남편이 있을 때는 물건을 못 찾아서 허둥댄 적이 없었지만 남편이 떠나고 나서는 점점 물건을 어디다 놨는지 찾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지갑을 못 찾아서 늦었어. 요새 자꾸 깜빡깜빡 하는 게 걱정이네. 박 씨는 간만에 근처에 사는 최 씨 할머니와 동네 어르신들이 즐겨 찾는 카페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치매 아니야? 그거 그냥 방치하면 큰일 나. 조기에 예방하는 게 최선이니까 얼른 병원 가봐. 그래야겠네. 그건 그렇고 나 아는 지인도 엊그제 요양원에 들어가 있고 뉴스에도 가끔 보면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이 보이는데 영 표정들이 안 좋아 보이더라. 내 미래의 모습인가 싶어 영 마음이 안 좋더라고. 요새 그런데 들어가는 건 특별한 것도 아니야. 다들 가기 전에 들리는 곳이잖아. 박 씨 할머니는 이때까지만 해도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은 나중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둘째 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사거리 앞에 우리 자주 가던 카페 있지? 거기서 내일 차 한잔하자. 나 내일 쉬는 날이라. 좋지. 시간 맞춰서 갈게. 자식들은 결혼을 하고도 항상 박 씨를 챙겼고 박 씨는 다른 자식들은 결혼하면 다 남이 된다고 하던데 자신은 참 복받은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박 씨는 딸에게 선물로 줄 옷도 챙겨서 딸과 자주 가던 동네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길을 걷다가 박 씨는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지금 서 있는 곳이 낯선 느낌이 들었고 여기가 어디인지 갑자기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딸이 기다릴까 싶어 얼른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아, 엄마? 왜 안 와? 내가 갑자기 그 카페 위치가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왜 그래? 여기 한두 번 와본 것도 아니고. 그때 박 씨 할머니는 다시 기억을 되찾았는지 딸을 안심시켰습니다. 아, 참 그렇지. 내 정신 좀 봐. 요새 자꾸 지갑도 못 찾고 좀 이상하네? 괜찮은 거 맞아?
그럼 걱정 마. 박 씨는 그렇게 카페를 찾아 딸을 반겼습니다. 하지만 딸은 아마 박 씨의 치매를 거의 확신하는 듯 걱정 어린 표정으로 박 씨를 쳐다봤습니다. 박 씨는 이전에 아들 집으로 거처를 옮긴 상태였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엄마를 둘 수 없었던 아들은 박 씨에게 거의 애원하다시피 해서 박 씨는 어쩔 수 없이 아들의 집으로 거처를 옮긴 것이었습니다. 엄마, 지연이한테 들었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라도 받아볼까요? 박 씨는 아들과 같이 살았지만 아들은 사업을 하느라 워낙 바빠 박 씨의 상황을 눈치채지 못했었습니다. 너 바쁘지 않아? 이 엄마 혼자 갔다 와 볼게. 아직 2다리는 멀쩡하니까. 혜진이랑 같이 갔다 오세요. 아니야. 며느리도 아르바이트 하랴, 살림하랴 힘들 텐데. 혼자 갔다 와도 괜찮아. 아, 네.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시고요. 박 씨는 요새 부쩍 힘들어 보이는 아들을 걱정했습니다. 어머니, 저랑 같이 가요. 박 씨는 며느리와 같이 살며 며느리가 불편할 만한 행동을 최대한 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며느리는 항상 그런 박 씨에게 먼저 손을 내밀며 박 씨를 잘 챙겨줬습니다. 박 씨는 며느리를 정말 잘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점점 사람을 예민해지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의 큰아들은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려다가 실패해서 가세가 한순간에 기울었습니다. 이때부터 아들은 집에만 오면 말도 안 하고 한숨만 쉬었고 할머니는 점점 아들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아들은 날이 갈수록 예민해졌고 그런 아들의 예민함이 점점 며느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박 씨가 병원을 갔다 와서 결과를 말해주려고 집에 도착했을 때 아들과 며느리가 방에서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만 힘든 줄 알아? 나도 힘들어. 아르바이트 하랴, 살림하랴. 돈도 아껴야 하는데 어머님도 모셔야 하고. 시간을 조금만 줘. 나도 다시 회사를 다니던지 할 테니까. 자기 지금 나이가 몇인데 회사 재취업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안 그러면 일용직이라도 하면서 돈 벌 테니까 걱정하지 마. 지금 생활비가 마이너스야. 이대로면 우리 노후 자금은 언제 모아? 그러지 말고 어머님은 요양원에 모시자. 뭐? 아직 우리 엄마 정정하시고 거동도 무리 없이 잘하시는데 벌써 무슨 요양원이야. 나이가 80이 넘으셨잖아. 그리고 요새 자주 기억도 깜빡깜빡 하신다며. 아직 치매 확정난 것도 아니잖아. 이따 들어오실 거니까 그때 물어보자. 설령 조금 기억이 가물가물하셔도 요양원은 난 절대 보낼 생각 없어. 며느리는 아들의 강경한 말에 일단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아들 며느리가 곤란할 것이라 생각해 박 씨는 다시 밖으로 나가 한참을 벤치에 앉아 있다가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 씨는 집에 들어가서 조심스레 아들과 며느리에게 치매 초기라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초기면 치료하면 좋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며느리는 그런 아들의 말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열심히 예방해야지. 박 씨는 그렇게 정말 치매에 좋다는 것은 거의 다 했습니다. 그림도 그리고 낱말 맞추기, 산수 등 혼자 공부해서 그렇게 열심히 더 상태가 악화되지 않게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녁 박 씨는 밤이 어두워질 때까지도 집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엄마 안 들어오셨어? 당신이랑 같이 있는 거 아니었어? 그제서야 박 씨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안 아들 며느리는 급히 밖으로 나가 박 씨를 찾았습니다. 동네를 2-3바퀴 돌던 아들과 며느리가 안 되겠다 싶어 경찰에 신고하려던 찰나에 박 씨가 멀리서 아들을 불렀습니다. 지영아, 엄마 대체 어디 갔다 오시는 거예요? 버스를 탔는데 내릴 곳을 놓쳐서 몇 정거장 걸어오느라 그랬어. 하지만 박 씨의 이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박
박 씨는 사실 외출하다 다시 한번 길을 잃어 한동안 집을 찾지 못하다가 기억이 돌아와 다시 집으로 향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걱정할까봐 그것보다 자신의 지금 상태를 아무도 알지 못했으면 하는 마음에 거짓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혹시 길을 잃었다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야. 다행히도 아주 가끔 증세가 있긴 했지만 더욱 심해지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더 심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감사해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책을 좋아하는 박 씨는 여느 때와 같이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멀리 나갔다가는 또 기억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자식들이 찾기 쉬운 집 근처의 산책로에서만 운동을 하던 박 씨였습니다. 그렇게 공원을 돌던 박 씨에게 느닷없이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고 갑자기 나타나 박 씨는 자전거에 치여 넘어졌습니다. 대비를 못하고 넘어진 박 씨는 그만 고관절을 다쳤습니다. 지금 박 씨의 나이에 고관절 부상은 매우 치명적이었습니다. 넘어진 아이는 울고 있었고 그 아이의 엄마는 넘어진 박 씨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자기 아이만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박 씨는 그 와중에 우는 아이를 달래려 했지만 몸이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근처를 지나던 동네 주민이 박 씨를 발견해 대신 신고를 해줬고 박 씨는 이번 일로 입원을 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돈은 둘째 딸과 막내가 반반 부담해서 보내줬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 지나 어느 정도 뼈가 붙자 박 씨는 퇴원을 해서 다시 아들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맘쯤 아들은 눈을 낮춰 중소기업에 취직을 했고 생활비가 부족했던 며느리는 아르바이트 하는 시간을 늘려 어느덧 아들과 며느리는 맞벌이 부부가 됐습니다. 거동만큼은 문제 없었던 할머니는 뼈가 잘 붙긴 했지만 혼자서는 이제 거동이 불편해져 당분간은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아니면 박 씨는 거의 기어서 집안에서만 생활해야 했습니다. 막내 딸은 아직도 해외에 있었고 둘째 딸은 남편이 지방에 발령이 나면서 지방으로 이사를 간 상태에 어린 손주들까지 있어 박 씨를 돌봐줄 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껏 며느리를 홀로 키워온 안사돈도 역시 몸이 안 좋아져 며느리는 자기 엄마도 돌봐줘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또 아들의 사업이 망하고 나서 손주들에게까지 짜증과 신경질을 부리는 날이 늘어가자 며느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겠는지 다시 한번 박 씨의 아들에게 요양원에 대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강경한 며느리의 태도에 박 씨의 아들은 내키지 않았지만 지난번처럼 강경하게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이후 얼마 안 있어 박 씨 할머니의 생일에 정말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이날은 지방에 살던 둘째 내외뿐만 아니라 3년 만에 막내딸과 사위가 손주들까지 데리고 할머니가 있는 집에 방문했습니다. 어찌나 두 손 무겁게 오던지 막내딸은 차와 집을 왔다 갔다 하며 준비한 선물들을 할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사실 이번에도 둘째와 막내는 올라오기 힘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 할머니는 올해 생일만큼은 강경하게 자식들 모두가 자신이 있는 집에 오도록 만들었습니다. 자식들은 그런 박 씨의 말에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박 씨가 있는 집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사실 평소에는 자식들이 조금 힘들다 그러면 박 씨는 항상 자식들을 이해해 절대 힘들게 오라고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박 씨 할머니는 자식들이 가져온 꽃갈 모자도 쓰고 손주들은 할머니를 위해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손주들의 재롱이 어찌나 귀엽던지 할머니는 간만에 정말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가 해준 도토리묵은 언제 먹어도 맛있다니까. 다 같이 밥을 먹으면서 박 씨 할머니는 며느리의 도움을 받아 어릴 적 자식들과 즐겨 먹던 도토리묵을 함께 먹었습니다. 손주들도 어찌나 잘 먹는지 할머니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온 가족이 정말 아무 걱정 없는 것처럼 웃고 떠들다가 이내 오랜 침묵이 집안의 공기를 감쌌습니다.
아마 할머니를 비롯해 다른 자식들 모두 때가 왔다고 짐작을 했던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씹던 도토리묵을 마저 삼키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이내 식탁만 쳐다보며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엄마, 이제 요양원 들어가려고 한다. 박씨 할머니의 말에 자식들 모두 박씨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요양원이 뭐야, 할머니? 거기가 어딘데? 할머니 집은 여기잖아. 손주가 해맑게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막내가 얼른 손주를 방에 들여보냈고 이내 거실에는 할머니와 자식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갑자기 무슨 요양원이에요. 여기 오빠 집에서 잘 지내고 있는 거 아니었어요? 저랑 언니가 돈도 잘 보내주고. 그걸로는 어림도 없어요. 며느리가 막내딸의 말에 반박했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겠다는 게 말이 돼? 오빠도 동의한 거야? 큰아들은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엄마가 그래도 유일하게 오빠한테 집까지 해줬는데 그거 받은 건 생각 안 해? 그 값은 이미 진작에 하고도 남았어요. 며느리가 참지 못해 끼어들었습니다. 여전히 큰아들은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오빠 뭐라고 말 좀 해봐. 나도 최선을 다했어. 근데 다른 방법이 없는 걸 어떡해. 너가 다시 한국 와서 어머니 모시고 살던지.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이 집 넣어줄게. 막내딸은 차마 그렇게 하겠다고 답하지는 못했고 둘째 딸과 사위는 꿀먹은 벙어리 마냥 입을 닫고 있었습니다. 모두를 위한 일이야. 이 엄마도 정말 생각 많이 하고 결정한 일이니까 그냥 보내줘. 그러면 일단 요양원에 직접 가보고 결정하는 건 어때요? 요양원이 안 맞으면 언제든 다시 나올 수 있잖아요. 둘째 딸의 제안에 다른 형제들 모두 침묵으로 동의하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자식들과 며느리, 사위들이 물심양면으로 요양원을 알아봤습니다. 불행히도 좋아 보이는 요양원들은 거리가 꽤 먼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난 이 동네에서 제일 가까운 곳으로 가고 싶구나. 멀리 가면 외로울 것 같아. 여긴 좀 열악해 보이는데. 괜찮겠어, 엄마? 그래, 괜찮다. 요양원이 다 거기서 거기 아니겠니? 박씨 할머니는 시설이 좋아 보이는 요양원보다 그저 자식들과 거리적으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요양원에 가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렇게 박씨 할머니는 이전에 미리 신청해 두었던 요양 등급을 받고 요양원에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박씨 할머니가 들어가기를 원했던 요양원의 자리가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 딸과 함께 박씨 할머니가 요양원 안으로 들어가자 요양원 원장 63세 이은미 씨가 등장했습니다. 요즘에는 치매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치매 대신에 인지증이라는 말을 써요. 가족분들도 이렇게 불안감을 주지 않게 우리 할머니를 도와주셔야 해요. 네. 감사합니다. 자식들과 박씨 할머니도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요양원 원장에게 신뢰감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원장은 자식들과 박씨 할머니를 데리고 요양원을 소개했습니다.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낱말 맞추기나 스트레칭 등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요양원 원장이 지나갈 때 요양원에 있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놀라고 무서운 것이라도 본 것처럼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어떤 분은 뒤로 낮아빠지기도 해서 자식들과 박씨 할머니는 요양원 원장을 쳐다봤습니다. 요양원 원장은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저분들은 여기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이라 낯설어서 그러는 거예요. 저분들도 인지저하증이 어느 정도 진행된 분들이라. 요양원 원장은 놀라 뒤로 자빠진 노인을 직접 챙기지 않고 요양보호사를 불러 대신 챙기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요양원 소개를 이어갔습니다. 할머니가 지낼 방은 여기예요. 여기 다른 할머니들이랑 사이좋게 지내시고요.
할머니가 새로 들어왔지만 그 방에 있는 할머니들은 인기척을 듣지 못했는지 다들 누워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박씨 할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박씨 할머니의 두려운 눈빛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자주 올게요. 이 말을 끝으로 박씨 할머니는 낯선 곳에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자식들이 떠나자마자 후회가 됐습니다. 자신이 뱉은 말을 뒤집을 수는 없어 들어오긴 들어왔지만 막상 여기서 평생을 지내야 된다는 생각에 금방이라도 눈물이 터져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금방이라도 터져나올 것 같은 울음을 꾹 참고 짐을 풀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요양원에 온 첫날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할머니는 다음날 배가 고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날 마음이 싱숭생숭했던 탓에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들어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침 먹을 시간이 조금 지나서야 식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식사는 저녁이 되기 전에 나왔는데 하루에 2끼만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나오는 반찬들이 영 시원치가 않았습니다. 두부 한 조각에 김치 몇 조각이 건더기 없는 국물과 밥이 전부였습니다. 아무리 저렴한 요양원이었다 해도 이건 너무 부실했습니다. 그렇다고 중간에 간식을 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밥 좀 더 줘요. 다른 할머니가 요양보호사에게 밥을 더 달라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살이 조금 있는 할머니였는데 점점 살이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그만큼만 드리는 거예요. 많이 드시면 안 좋아요. 건강을 위해서라지만 박씨 할머니가 느끼기에는 많이 먹으면 자기들이 갈아야 할 기저귀 수가 많아지니까 조금만 먹이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도를 지나던 할머니가 누군가의 고함에 화들짝 놀라 소음의 근원지를 찾아갔습니다. 이맘쯤 그래도 박씨 할머니는 재활을 잘해서 다시 혼자 어느 정도 걸을 수는 있었습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고 요양보호사들 전부 그 안에 있는 듯 했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몰래 그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떤 병실에서 나이 든 할아버지를 요양보호사 여러 명이서 침대에 묶어두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사지도 멀쩡하고 정신도 멀쩡한데 이놈들아, 왜 나를 묶어두는 거야? 알고 보니 이 할아버지는 치매의 정도가 약해서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음에도 자꾸 돌아다니는 할아버지를 요양보호사들이 귀찮다는 이유로 신체 억제대를 사용했던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할머니에게는 대소변을 가리는데 문제가 없음에도 요양원 업무 효율상 기저귀를 강제로 착용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자기들이 편하게 근무하려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자신들의 규칙을 강요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직접 그 장면을 두 눈으로 목격하니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두 손 두 발이 묶이고 싶지도 지금 당장 기저귀를 차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 순간 요양보호사 2명이 기저귀와 두 손을 묶을 줄 같은 것을 들고 박씨가 있는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박씨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설마 자신을 묶어두고 기저귀를 채워두려는 건가 싶었습니다. 요양보호사 2명은 천천히 박씨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박씨는 심장이 두근거렸고 몸이 조금씩 떨렸습니다. 요양보호사 2명은 두려워하는 박씨를 지나쳐 박씨 옆에 있는 할머니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은 그 할머니를 붙잡아 기저귀를 채우려 했습니다. 할머니가 저항하자 안 되겠다 싶었는지 다시 한번 할머니의 두 손과 발을 묶어버렸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분노했습니다. 분명 화장실도 잘 가고 박씨와도 얘기를 잘 나누며 멀쩡한 할머니였기에 저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화를 냈다가는 박씨마저 저런 꼴을 당할까 싶어 박씨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 있던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는지 그날부터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박씨 할머니가 다가가도 그 손길을 요양보호사라고 생각했는지 기겁을 하며 뿌리칠 뿐이었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여기서 지내면 지낼수록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지만 자식들에게 다시 한번 짐이 될까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 몇 달 뒤 아들 내외와 둘째 딸이 박씨 할머니에게 면회를 왔습니다. 면회가 또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몇 달 만에 본 할머니는 아주 삐쩍 마르고 몹시 초췌해 보였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었어? 왜 이렇게 말랐어? 먹을 걸 잘 못 먹었어? 둘째 딸이 걱정스러운 마음에 박씨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박씨는 그냥 괜찮다, 나는 잘 지낸다는 말만 할 뿐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이때부터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자식들과 박씨 할머니에게 요양원 원장이 다가와 어머니는 이 안에서 적응도 잘하고 잘 지내니까 걱정 말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 요양원장의 말에 박씨 할머니는 슬프면서도 화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자식들이 돌아가고 다시 한번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자식들이 몇 번 더 면회를 왔고 익숙해진 건지 해탈한 건지 박씨 할머니도 어느덧 요양원에서의 생활에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박씨 할머니가 자식들이 싸준 도시락통에 담겨진 도토리묵을 먹고 있던 그때 요양보호사 2명이 기저귀와 밧줄을 들고 다시금 박씨 할머니가 있는 방으로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두 요양보호사는 고민도 하지 않고 박씨 할머니에게로 다가와 박씨 할머니가 먹고 있던 것을 빼서 잠시 옆에 두고 박씨 할머니에게 기저귀를 채우려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놈들아. 박씨 할머니는 한 번도 대소변 실수를 한 적이 없었는데 규율이라며 옆에 할머니처럼 강제로 기저귀를 채우려 했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그 순간 밖이 소란스러웠습니다. 박씨 할머니에게 강제로 기저귀를 채우려던 두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채우려던 걸 멈추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경찰입니다. 이은미 씨, 당신을 노인 학대 혐의로 체포합니다. 노인 학대라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CCTV 확보했고 경찰서로 같이 가주셔야겠습니다. 박 씨도 잠깐 복도로 나와 그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어찌된 영문인가 하니 지난번 면회 때 의아함을 느낀 박 씨 할머니의 딸이 경찰이었던 사위의 도움을 받아 박 씨 할머니가 항상 착용하는 머리핀에 소형 카메라를 달아놓고 그것으로 요양원의 실상을 알게 돼서 경찰에 신고했던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머리핀을 꽂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강제로 약을 먹이거나 밧줄을 채우고 심지어 폭행을 하는 장면까지도 많이 보게 됐는데 그 장면들이 고스란히 녹화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강하게 저항한다 싶으면 요양원장은 심하게 노인들을 다뤘고 결박 등 학대 정황이 정확하게 담겨 잡혀간 것이었습니다.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하고 학대 혐의가 인정된 요양원장은 그대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CCTV를 본 자식들은 더 이상 박 씨 할머니를 요양원에서 지내게 할 수 없어 큰아들은 다시 박 씨 할머니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둘째와 막내가 생활비를 평소보다 1.5배 더 보내주겠다는 말로 며느리를 설득했고 며느리도 그 CCTV 장면을 목격하고 나서는 자기의 의견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 씨 할머니는 아들 집에 오고서도 가끔 무섭고 두려워서 몸을 떨거나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악몽을 꾸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박 씨 할머니는 어느 날 아들이 다가오는 것을 요양보호사가 자신에게 또 기저귀를 채우고 밧줄을 채우러 오는 것으로 착각해 아들에게 발길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들은 그런 엄마가 요양원에서의 아픈 기억을 잊고 건강할 수 있도록 박 씨가 지내는 방을 안락하게 꾸미고
은은한 조명도 두고 가족 사진도 방 안에 두면서 불안감이 줄어들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 가족들의 노력 끝에 박씨 할머니도 어느덧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이후 요양원장의 2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요양원 원장은 끝까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용기를 내서 자신보다 더 아프고 나약한 다른 요양원 환자들을 대신해 직접 법원에 가서 다른 사람들이 당했던 학대의 장면을 증언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증거들과 증언들을 고려해 요양원장은 더 큰 실형을 선고받았고 학대를 했던 요양보호사들도 실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은 그런 박씨 할머니에게 고생 많았다며 할머니가 좋아하는 도토리묵 집에 가서 파전과 홍어무침을 함께 먹으며 다시는 엄마를 요양원에 보낼 일은 없다고 안심시켰습니다. 물론 이후에 또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서 박씨가 요양원에 다시금 들어갈지는 알 수 없었지만 박씨는 그때까지 요양원을 서둘러서 급하게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최대한 건강하게 내 한 몸 잘 보살펴서 오래도록 이 밖에서 자유를 즐길 생각으로 열심히 건강을 챙기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박씨 할머니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최근에는 치매를 인지증으로 용어를 바꾸자는 논의도 있고 요양원에 대한 인식도 바뀌고 있지만 아직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근 입소노인 강제묶임 학대가 빈번하다며 요양원 강박 금지 법안이 처음으로 발의되는 등 노력이 조금씩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가 차원에서도 고령화되는 사회에 대응해 얼른 요양원과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고 더욱더 사회적으로도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황상 여건이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요양원에 가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되지만 사실 내 집이 결국 최고이고 내 집에서 삶을 마감하기를 희망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자식들을 생각해 요양원에 성급하게 들어갈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나 자신을 위해 요양원을 들어가는 것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한평생 자식들을 위해 사셨는데 마지막까지 자식들을 배려한다는 이유로 요양원에 들어가는 걸 서두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결국 요양원을 가지 않으려면 심신이 건강하고 어느 정도의 재산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건강과 재산, 이 두 가지도 끝까지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